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바나와 함께하고 있는 시너라 2023. 저는 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나 여러분, 또 일주일,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좀 정신없이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최근에 날이 좀 따뜻해진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쌀쌀해져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바나분들도 혹시 감기 기운 있으신 분들은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바나분들은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 바나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들어가서 우리 바나분들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또 컴퓨터 느려요. 그치. 음,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 감기 걸리면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오빠 후드 너무 잘 어울려요. 1초도 놓치기 싫은데 왜 알람이 늦게 오는 거야? 밥 먹었어요? 나도 콧물과 목감기 심해설이 우리 지중해 바람님께서 맞아요. 이제 요즘 갑자기 또 쌀쌀해져가지고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나는 공부 중이었는데 방송 보고 공부하려고 하셨습니다. 감기 유행이래. 맞아요. 감기 유행입니다. 요즘에 조심하셔야 돼요. 재미도 있고 위로도 되는 시너라 넘넘 좋아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바나분들 또 일주일 한 주 동안 또 쌓인 스트레스나 피로 모두 시너라 보시면서 날려버리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바나분들 보내주신 사연 한번 읽어봐야죠. 시너라 2023 다섯 번째 주제는 나의 요리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밥이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에너지원, 또 힘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것들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밥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밥 한번 먹자가 안부 인사도 되고 밥 한번 살게가 고마움의 표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밥에 의미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밥이. 그래서 저도 바나드라 밥 챙겨 먹자라는 이 해시태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 먼슬리 산들에서도 산들이와 공찬이가 요리하는 컨텐츠가 업로드 되기도 했죠. 네, 거기 산들이가 제 요리를 먹어보고 어디 가서 요리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비욘에프 요리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활동하면서 요리를 할 기회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숙소에서도 우리 동생들한테 뭐 맛있는 요리를 해줬다는 기억도 많고 뭐 떡볶이도 있고 뭐 김치볶음밥도 있고 뭐 찌개를 해줬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먹으면서 또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기억도 있고 사실 지난번에 또 행복식당이라는 컨텐츠로 저희가 우리 바나분들한테 요리를 선물해주는 그런 컨텐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분들께서 참 좋아해 주셨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동안 뭐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긴 했지만 산들이나 봉찬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스스로 해먹는 스타일이 별로 아니다 보니까 그 행복식당이라는 컨텐츠를 하면서도 뭔가 본인들의 요리 실력에 놀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들이 그때 산들이가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양념장을 만들었는데 그걸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걸 집에 싸갔어요. 집에 싸가가지고 그거 다 먹었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좀 그런 걸 보면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요리를 열심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우리 공찬이도 그때 사실 공찬이가 닭볶음탕을 했었는데 닭볶음탕을 좋아하는 만큼 되게 맛있게 잘 나와서 야 이거
공찬이도 막상 또 하면 잘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공찬이랑 산들이 요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신보의 요리책 내도 되겠다고요? 아 요리책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어찌됐건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요리를 자주 해먹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바나분들은 어떤 요리를 하시는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에이플 신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어머니께서 밥을 직접 지어보라고 시키신 적이 있어요. 밥솥이 있으니 손쉽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한 저는 호기롭게 도전했죠. 가장 먼저 쌀을 씻는데 얼마나 씻어야 하냐고 여쭤보니까 흰 쌀뜨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씻으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아주 열심히요. 그런데 아무리 씻고 씻어도 물이 투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벅벅 문대가며 온 힘을 다해 씻었어요. 그렇게 10분이 지나도록 쌀만 씻고 있는 저를 본 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 다가오셨지만 이미 쌀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쌀을 너무 세게 씻어서 바스러져 버렸고 그래서 물이 투명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흰 쌀뜨물만 나오던 거였어요. 결국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죽과 같은 질척질척한 밥을 먹었고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 다시는 저에게 밥을 지으라고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때 성공적으로 밥을 지었다면 우리 집 밥 담당은 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고의는 아니었지만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네요. 하하하. 비오니이프의 못된 것만 배워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야, 우리 또 바나의 큰 그림이었다. 사실 뭐 밥 짓는 게 어머님들한테는 되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 그 물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하면은 3-4번 할 때까지도 그 흰물이 계속 그 투명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뻑뻑 문대서 씻으셨다고 하니 당연히 그 쌀 알이 다 으스러지죠. 네, 계속 나오죠, 계속. 우리 바나분들도 참, 네, 애기 바나 상상이 된다. 너무 귀엽다고 해주셨는데 상상해보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 고자리 같은 손으로 그 쌀을 씻었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쌀 씻을 때도 이게 쌀 알들을 약간 그 진짜 아기 다루듯이 어루만지면서 너무 박박 씻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쌀뜨물도 제가 알기로는 1-2번 정도만 이제 씻어서 버리고 그 3번째, 4번째 물들은 쌀뜨물로 예를 들어 뭐 찌개를 끓인다던가 다른 요리를 할 때 써도 된다고 저는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쓰고 한 3-4번 정도 씻은 다음에 이렇게 물로만 살살 헹궈서 씻으면 된다. 예, 라고 들었어가지고 앞으로 혹시나 우리 또 에이플 신우님이 밥을 지으실 때는 이렇게 한 3-4번 정도 물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으면 잘 섞이면서 씻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밥 아주 맛있는 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못된 것만 배워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또 아주 적절한 또 선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또 근데 또 이제 다 컸으니까 한 번쯤은 집에 가서 이제는 밥 잘 지을 수 있다. 신오빠가 잘 알려주셨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본인이 직접 한 밥을 먹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오네이프 못된 것만 배워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one is for you. I'll give you only one dance. You want it for. 사람들이 보잖아 눈물 좀 닦고 고개 들어봐 미안하다 했잖아 무릎이
찜찜하게 된 네 매력 잠궈진 맘 한켠 살포시 불을 지펴 달콤한 목소리 그 생활의 완창 네 가슴이 아프면 난 찢어져 내가 정말 아끼는 넌데 너만 매워서 단지만 매워서 착한 네만 몰라서 뭔가 자꾸만 꼬여 아직 철이 없어서 깊은 사랑이 어려워 사랑까지 또 그냥 밀어붙여 생각을 하고 내가 멍청했어 언니 내가 장주하기엔 사랑이란 말이 어색해 미안해 더 잘할게 기꺼이로 뻔한 감동 없는 말만 제발 좀 더 날 느껴봐줘 내 무릎 네 믿음 그 끝엔 행복만 있어 자 이제 그만 울자 그만 두 눈을 닫자 그래 얼마나 좋아 넌 웃을 때 제일 예뻐 yeah. 좋은 말만 매워서 좋은 것만 매워서 나도 너를 닮아서 멋진 애인이 될게 오래오래 갈 거야 어떤 연인보다 오래 사주고 싶은 것 먹이고 싶은 것 상관이 정말 진심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널 사랑해 You know me baby 사랑해 널 사랑해 사랑해 널 사랑해 네, 못된 것만 배워서 듣고 오셨습니다. 야,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우리 바라분들 덕분에 저희 예전 노래들을 한 번씩 다시 듣다 보니까 예전 추억도 많이 생각도 나고 그때 목소리들도 다시 들으니까 정말 앳되네요. 네, 정말 앳되고. 그렇습니다. 콘서트에서 몸만배 불러달라고. 그쵸. 부르고 싶네요, 진짜. 지금 부르는 못된 것만 배워서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예.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고. 정말 뭐랄까. 더 성숙한 느낌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지금 들어보면 정말 다 애기 목소리가 앳되네요, 되게. 예. 우리 바라분들도 또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꽃띠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바나들과 오빠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이번 주 주제를 보고 이건 내 이야기야 하고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요리를 엄청 잘하시는데요. 특히 엄마는 한 곳에서 식당을 10년째 운영하실 정도로 엄청난 요리 실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식당 일로 요리에 지친 엄마를 위해 평일 저녁만큼은 아빠가 책임지실 만큼 아빠도 요리를 엄청 잘하시고요. 이런 두 분을 보고 자라왔던 저라서 저는 저에게도 이 엄청난 요리 실력이 있을 줄 알았어요. 오빠, 스팸을 굽다가 프라이팬에 불이 붙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둣국이 만두죽이 되어 보신 적은요? 호떡 양쪽 면이 까만 크레파스로 칠한 것 마냥 다 태워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이게 바로 접니다. 하하하. 전 아빠랑 엄마를 쏙 빼닮았는데 왜 요리 실력은 닮지 못한 것일까요? 이런 제가 5년 전부터 자취를 하고 있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한가득 짊어지고 시작한 자취생활. 처음엔 자유로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시켜 먹기도 했어요. 다만 계속되는 배달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나오고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극간 요리 한번 도전해보자고. 오빠 믿기 어렵겠지만 제 나이 23살에 처음으로 제 돈 주고 다진 마늘을 사봤어요. 다진 마늘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첫 도전해본 요리 아닌 요리는 단무지 무침이었어요. 아직 메인 요리를 만들기엔 제 보잘것없는 요리 실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 나름 뿌듯했어요. 자취하면서 마트에서 장 보는 삶. 아, 이게 어른이구나 싶었거든요. 단무지 무침은 단무지 적당량에 고춧가루 3, 4숟갈, 식초 1숟갈, 다진 마늘 한 1숟갈, 깨 적당량 모두 다 넣고 조물조물 하면 완성인데요. 맛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어떤 메인 요리에도 같이 곁들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사실 처음으로 완성한 단무지 무침은 식초를 많이 넣었던 건지 조금 쉬었어요. 그러나 첫 요리는 원래 맛보다는 완성했다는 그 마음으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덧 25살이 된 저는 여전히 주말마다 단무지 무침 공장을 가동합니다. 엄마가 보내준 그 고기에 엄마가 보내준 반찬들로 밥을 먹고 있지만 단무지 무침 하나만큼은 꼭 제가 만들고 있어요. 이 작은 단무지 무침 하나에 힘을 얻어서 이제는 부추 무침이나 볶음밥 등 작은 요리들은 제가 직접 해먹고 있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요리 초보 바나들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 쉬운 요리들부터 같이 차근차근 해봐요. 사 먹는 음식들 물론 맛있지만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 제 입맛 그리고 제 손맛이란 게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조금은 뜬금없지만 저에게 비원의 오빠들은 단무지 무침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12년 동안 저에게 너무나 큰 용기가 되어주셨거든요. 아, 늘 제 밥상에 단무지 무침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제 삶에도 늘 항상 있어주세요. 신청곡은 악몽입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요리를 못한다는 게 악몽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요리를 못한다는 게 악몽이라고 또 악몽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우리 또 사연 보내주신 우리 꽃띠누님, 참 꽃띠님 요리 못할 수 있죠. 너무 귀여운 사연이네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요리를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잘하시다 보니까 특히나 어머니께서 그 식당을 10년 정도 운영을 하셨다면 거의 진짜 수준급의 달인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물려받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뭐 그렇지만 사실 요리 못한다고 뭐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지만 뭐 본인이 그걸 느끼시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도전했다라는 게 가장 또 좋은 점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취를 하다 보면 저도 물론 혼자 살고 있지만 이 시켜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좋긴 한데 편하긴 한데 가끔 너무 먹다 보면 질리거든요. 사실 되게 그냥 뭔가 집밥다운 집밥을 먹고 싶을 때도 많고 이 시켜 먹는 느낌 말고 그냥 엄마가 집에서 해준 밥 같은 거를 먹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배달 음식을 즐겨 먹었거든요. 즐겨 먹는데 사실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뭐 요리를 직접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워낙에 그렇게 그런 밥들에 길들여져 있으면 또 건강에도 그렇게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잘 시켜 먹지 않고 직접 해 먹는 경우가 많고 더군다나 요즘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닭가슴살이랑 그냥 현미밥이랑 그냥 김 정도만 놓고 그냥 먹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집에 이제 부모님 집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늘 그냥 집밥 해달라고 해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그 찌개에 그냥 반찬에 그냥 고기 몇 점 구워서 먹고 아니면 뭐 갈비 같은 거 먹고 뭐 그냥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 게 저한테 힐링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사실 집에 내려가도 사실 어머니가 수고스럽긴 하시지만 그래서 집밥을 꼭 해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전 집밥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나가서 사 먹는 어떤 밥보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혼자 뭔가 요리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더 어려운 요리들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처음 요리를 했었을 때가 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생 초반 때 중학교 1학년? 왜냐면 그때 뭐 아버지도 바쁘시고 어머니도 바쁘시고 하셔서 집에 가면 항상 저 혼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밥을 해 먹고 아니면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이나 이런 걸 해서 먹고 그랬었는데 제가 워낙에 떡볶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문득 떡볶이를 내가 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 그래서 떡을 사서 어묵을 사서 막 해먹는데 사실 파는 맛이 안 나지 당연히.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제가 먹어봐도 굉장히 맛있는 요리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는 떡볶이 위에 그 차돌 그 고기라든지 차돌박이라든지 뭐 삼겹살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곱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올려 먹는 퓨전 음식들 많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생 때 내가 삼겹살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니까 떡볶이 위에다가 삼겹살을 싸먹으면 맛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먹었거든요. 이게 원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약간 그 떡볶이랑 뭔가 콜라보해서 먹는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뭔가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만의 요리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꼬치누님도 약간 이 단무지 무침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진짜 더 어려운 음식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사실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있다기보다는 그냥 레시피 한번 쓱 보고 이런 원리구나 대충 감이 오면 그냥 뚝딱뚝딱 하면 대충 비슷한 음식이 나오는 그런 경지까지 오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엄청 전문적이거나 뭐 셰프님들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이 원리를 다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음식들이 어느 정도 이런 뭐랄까 원리들이나 들어가는 이 재료들이 대충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고춧가루, 설탕, 간장, 뭐 아무리 참기름 뭐 이런 느낌? 뭐 깨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마늘 다진 거. 뭐 이런 걸 조합이나 비율을 다르게 하다 보면은 웬만한 음식들은 다 할 수 있지 않나. 단무지 무침도 뭐 물론 처음 하실 때는 어려우셨겠지만 이게 또 아마 본인만의 레시피가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또 뭐 부추 무침도 할 수 있고 볶음밥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다 하실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요리를 꾸준히 하셔서 더 진짜 뭔가 나중에는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요리를 해드리는 우리 또 바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아마 부모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아, 참, 좀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예, 되게 대견하네요. 혼자 이렇게 자취하는 모습도 참 어떻게 보면은 대견하고, 예, 혼자 살아가려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참 대견하고 혼자 이렇게 밥도 차려 먹는다고 하니까 참, 예, 대견합니다. 예. 우리 바나분들께서도 참 귀엽다고 예,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자취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쿡방은 계획 없냐고 보고 싶다고요? 아 쿡방 쿡방을 하면 좋죠. 쿡방도 하면 좋죠. 워낙에 뭐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일단은 제가 3월 말까지는 최소한 제 목표하는 몸무게를 다 빼려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몸무게가 다 빠지면 무조건 빼야 되고 목표치까지 딱 빠지면
바로 쿡방으로 떡볶이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만들어서 바로 흡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쿡방을 했는데 내가 만들고 못 먹으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파이팅 있게 빼고, 네, 다음에 쿡방 기대해 주세요. 쿡방으로 어떤 요리를 할지 모르니까 우리 또 여러분들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요리가 있으면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뭐 연습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해서 네, 3월 말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쿡방도 좋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떡볶이 흡입하고 줄넘기 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떡볶이로 찐 살은 빠지기 힘듭니다. 줄넘기를 하실 거면 한 10,000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떡볶이를 먹으면 안 된다. 떡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니면 뭐 요즘엔 뭐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곤약떡 뭐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체품을 이용하시던지. 예. 떡볶이는 진짜 안 빠집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로 찐 살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뭐 두부면도 있고, 예, 곤약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대체품으로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탄수화물 중요하던데 하셨는데 그 탄수화물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섭취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떡볶이 같이 이렇게 그 가공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면 정말 좋지 않고, 이 떡은 그래도 탄수화물이 완전 압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떡들은 참 이게 흡수가 더 빨리 되니까, 네, 여러분 진짜 떡볶이 피하세요. 아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피하세요.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드시고. 어찌됐건 악몽 신청하셨으니까 악몽 듣고 올게요.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단 걸 알아. 참아보려 했지만 넌 내가 싫어 하는 일들을 뒤에서 몰래 하고 있었단 걸. Hey look at me, 내 얘기 좀 들어줘. 기막히고도 어이없는 스토리. 사랑하던 그녀에게 받았던 배신감. 얼마 전부터 느낌이 이상해. 잠도 못 이루 악몽을 벗어내. 그 꿈이 현실이 됐던 그 순간. Someone please call me now. Tell me why. Oh please tell me why. Yeah, baby. Tell me why. Oh please tell me why.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단 걸 알아. 참아보려 했지만 넌 내가 싫어 하는 일들을 뒤에서 몰래 하고 있었단 걸.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단 걸 알아. 참아보려 했지만 넌 내가 싫어 하는 일들을 뒤에서 몰래 하고 있었단 걸. 이제야 후회돼 내 눈이 변나봐. 갈수록 심기가 자꾸만 불편해져. 넌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잘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잖아. 거봐 귀가 살짝 살려. 못 본 사진도 이젠 인스타로 봐. 아무 말 안 하니까 나 자꾸 물러봐. 잘해줄 때 잘해주는 걸 하나 달란 건 아닌데 넌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나 봐. 네 품에 안겨 울고 싶어 그러지 말아줘. 네가 돌아와 나를 안아준다면 잊을 수 있어 이 모든 걸. 널 향한 배신감 때문에 너에게 방아쇠를 당겨. 한 발 두 발 너를 향한 사랑의 총알이 너의 심장에 박혀 나를 잊을 수 없고.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단 걸 알아. 참아보려 했지만 넌 내가 싫어 하는 일들을 뒤에서 몰래
아, 네. 악몽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악몽 오랜만에 들었는데 좋네요. 악몽 좋은 곡입니다. 좋죠, 노래. 네. 카메라 가까이 잡아달라고? 아니야, 적당히. 음, 음, 잘 만든 것 같아. 다음 사연 소개할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맨도롱 또또 바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동안 바빠서 요리를 안 하다가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된장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친언니가 먹더니 분명 된장찌개인데 짜장 맛이 난다고 춘장 넣은 거 아니냐고 계속 이야기하길래 짜증나서 아니라고 된장 넣은 거 맞다고 하고 우기고 먹어봤더니 진짜 짜장 맛이 나는 거예요. 난 분명 평소대로 하고 된장도 똑같은 거 넣었는데 왜 그렇지? 하고 한참 생각해보니까 고춧가루도 안 넣고 다진 마늘도 안 넣었더라고요. 두 개를 넣고 끓이니까 제가 끓이던 맛이 나서 다행이다 하고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신부도 평소대로 했는데 맛이 전혀 달랐던 적이 있나요? 피곤할 때 요리하면 한 번씩 맛이 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신청곡은 행복한 일이 생기면 이 행복 뒤에 어떤 힘듦이 올지 몰라 행복한 감정을 제대로 만끽 못하던 저에게 좋을 땐 행복할 땐 우는 게 아니라 웃는 거라며 웃게 해준 오빠들의 웃어봐가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웃어봐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된장이랑 짜장이랑 그게 어떻게 그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근데 다진 마늘 넣고 고춧가루 좀 넣으면 더 한국적인 맛이 확실히 나죠. 한국적인 맛이 확실히 나고 그 다진 마늘을 넣으면 마늘의 향도 나지만 그 마늘이 익으면서 약간 달달한 맛이 조금 올라오긴 해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살짝 넣긴 해야지, 맞아. 저도 된장찌개 끓일 때는 그 고추장도 살짝 넣어요. 그 된장을 메인으로 하되 고추장도 살짝 넣어서 약간의 칼칼함도 좀 느낄 수 있게 청양고추도 좀 썰어 넣고 그것도 간을 해야 돼 사실. 된장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간을 하긴 해야 됩니다. 예. 평소대로 했는데 맛이 전혀 달랐던 적. 저는 뭐 그랬던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평소대로 했는데 맛이 달랐던 적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이게 약간 요리를 잘 못할 때는 요리를 하다 보면 이게 늘 맛이 달랐던 것 같아요. 늘 매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요리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딱 그 방식 굳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의 평균적으로 늘 비슷한 맛이 나는. 예. 많은 분들께서 댓글 보내주신 게 저는 모든 찌개가 라면 맛이 난 적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라면 맛이 나죠? 라면 스프를 넣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페스토 파스타 하다가 소금 넣는 거 까먹어서 맛이 이상해진 적이 있어요. 소금을 넣으셔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라면 스프를 넣었다고 다시 라면 스프 넣으면 무조건 라면 맛이 나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어떤 재료들을 갖다 놔도 라면 스프가 첨가되는 이상 그 대기업의 맛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예. 라면 스프는 웬만하면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라면 스프로 뭔가 이렇게 간도 해보고 해봤는데 뭐 물론 맛은 정말 좋아지긴 하지만 그 라면 스프를 넣음으로 인해서 라면 맛이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뭐 찌개라든지 뭐 떡볶이라든지 이런 맛이 약간은 좀 중화되고 약간 오히려 라면 맛이 강해지는 느낌? 네. 맛은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 본연의 맛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라면 스프는 약간 잠시 넣어두시고 차라리 다시다를 넣으시는 게 뭐 미원이든 다시다든 그런 걸 넣어주는 게 나아요. 네. 뭐 그런 거 넣으실 때도 사실 한 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보시면서 이렇게 추가하시는 게 더 나았기도 하고. 네. 떡볶이 라면 스프 넣었다 망한 적이 있었다 하셨는데 맞아요. 떡볶이 라면 스프 넣으면 그냥 라면인데 약간 달짝지근한 매콤한 그런 떡볶이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라면 스프를 사용하시는 건 약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 라면 스프 쓰면 그 면은 어디다 둘 거야? 그 면도 따로 보관해야 되니까. 네. 예전에 산들이랑 공찬이 어머날에서 김치찌개 라면 스프 넣어서 멤버들 속였다고? 그랬었어? 나 기억이 안 나. 그치. 어찌됐건 우리 바나분들 이렇게 직접 요리도 하고 참 기특한 것 같아요. 네. 된장찌개도 사실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또 초보 요리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면 굉장히 쉬운 이거만큼 쉬운 음식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열심히 연습해서 맛있는 된장찌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집에다가 냉동실에 항상 다시마 그 해물 육수 팩이 있거든요. 그 멸치 육수 팩이 있어요. 그 좀 한 이 정도 되는 이렇게 팩 여러 개에서 팔거든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리고 뭐 대파 썰어 놓은 거, 청양고추 썰어 놓은 거 그런 걸 다 냉동으로 팔긴 해요. 그래서 넣어놓고 왜냐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대파나 뭐 다진 마늘이든 뭐든 다 사면 남거든요. 매일 요리를 하진 않는 이상. 근데 요즘에는 냉동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냉동으로 넣고 쓸 만큼만 빼서 녹여서 쓰면 편하더라고요. 뭐 라면 하나를 끓일 때도 대파를 좀 넣는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뭐 그 해물 육수 내는 그 팩을 파는데 그것도 사실 가끔 뭐 요리할 때나 찌개를 끓인다던가 할 때 그걸 하나씩 빼서 쓰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있으시면 그걸 이용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혼자 자취하시면 그게 편하고 만약에 가족들 여러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뭐 늘 야채를 사서 쓰는 게 제일 맛있긴 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웃어봐 듣고 올게요. 주머니 안에서 못 꺼내 많이 비싸지 않아서 못 꺼내 조금만 더 좋은 걸 살 수 있게
네, 웃어봐 듣고 오셨습니다. 야, 웃어봐 진짜 오랜만이네. 웃어봐 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언제 들었지? 웃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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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봐.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와, 약간 진짜 신화라 덕분에 바나들 덕분에 참 가물가물했던 저희 노래들도 하나씩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네요. 다음 사연,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정환윤dim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라고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저희 첫 요리는 라면 끓이기였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학생이었던 시절에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있는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고 했어요. 냄비에 물을 어느 정도 붓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냄비에 3분의 2만큼 물을 붓고 라면 한 개랑 계란 한 개를 넣고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가 끓인 라면을 보시더니 아이고 라면이 아니라 한강이네 하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밥도 말아 먹을 거라고 얘기해서 다행히 한강라면 상황을 넘겼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제가 물을 왜 그만큼이나 부었는지 저도 저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물도 적당히 붓고 라면도 잘 끓여요. 예.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라면 레시피를 보고 따라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로제 열라면인데 저처럼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열라면 작은 컵에 스프 넣지 말고 물만 선만큼만 부어주세요. 면이 익히는 동안 프라이팬에 베이컨을 구워주세요. 베이컨이 구워진 프라이팬에 우유 150ml, 스프 넣고 휙휙 저어줍니다. 반 정도 익힌 면 넣고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올려주세요. 이런 완성입니다. 적당히 잘 섞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맛있으니까 다들 한 번쯤은 만들어 먹어주세요. 신청곡은 비오네이퍼의 유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로제 열라면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제 파스타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느낌이구나. 그치. 요거 저도 한번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우유랑 스프 넣고 면 좀 익힌 다음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베이컨이 없어도 그냥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비슷한 맛 날 것 같은데? 우리 삼돌윤디님이 헐 내 사연 어케 이게 읽히네 오메 하셨습니다. 우리 정환윤디님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그 정환윤디님이 보내주신 로제 열라면 네, 우리 바나분들께도 참 유익한 레시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그 많이 드시고 싶은 분은 그냥 큰 컵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아, 참. 작은 컵 말고 큰 사발은 안 되나요? 하셨어요. 여기 마침 나왔네. 왜냐면 작은 컵은 양이 적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큰 사발이면 우유를 조금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유를 좀 더 넣으시고 치즈도 한 장 정도 더 넣어주시면 뭐 큰 사발면 괜찮지 않을까. 오빠 저는 라면 그릇에 물 받아서 맞춰서 넣어요. 그러면 괜찮음 하셨습니다. 라면이 아까 뭐 중학교 때 끓였던 라면이 한강라면이 됐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 라면 물 맞추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뭐 방법이 많죠. 뭐 예를 들어 뭐 계량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라면 봉지만큼 넣어라 라는 분도 계시고 뭐 요즘엔 정수기에도 그 라면물만큼 500ml가 맞춰서 나오니까 그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는 그렇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뭐 물을 눈대중으로 넣은 다음에 끓이는데 면 넣고 스프 넣고 끓이잖아요. 근데 약간 물이 많은 것 같아. 아니 물이 좀 적은 것 같아.
일단 중간에 간을 한번 볼 거 아니에요. 스프를 넣고 나서. 근데 물이 좀 많은 것 같으면 일단 면을 건져요. 이게 제일 간단해. 면을 이제 그릇에다 먼저 건지고 남은 국물을 계속 끓여요. 그 다음에 간이 맞을 때까지. 왜냐하면 끓이면 끓일수록 이제 더 수분이 빠지니까 짭짤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간이면 맞겠다. 그럼 그거 국물 넣어서 먹으면 돼요. 네. 근데 면을 넣은 상태로 계속 주구장창 끓이면 면이 완전 퍼지잖아요. 근데 면을 빼놓으면 면은 식으면서 꼬들꼬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라분들도 물이 많으시면 면을 먼저 빼놓으시고 계속 냄비를 끓이셔서 간을 맞추시면 되고. 예. 왜냐면 저는 늘 그렇게 하는 게 라면 먹을 때 계란을 보통 넣잖아요. 넣는 경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면을 먼저 건져준 다음에 계란물을 풀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면도 꼬들꼬들해지고 약간 면에 계란이 달라붙는 걸 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지. 아, 대박 꿀팁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꿀팁이죠? 은근 꿀팁이죠? 네. 그리고 사실 뭔 요리를 하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찌개를 하더라도 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슨 요리든 간을 처음에 이렇게 하셨을 때 너무 짜거나 아니면 너무 싱겁거나 하셨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짜면 야채든지 그 외적인 부수적인 재료들을 넣으면 되고, 싱거우면 간을 더하면 돼요. 전혀 어려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찌개를 하는데 이게 너무 짰다 아니면 간이 좀 이상했다 하시면 아까 처음 사연 보내주셨던 아나분처럼 뭔가 추가하시면 돼요. 싱거우면. 그래서 뭘 하시든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런 라면 같이 이런 면들은 불잖아요. 계속 끓다 보면 그런 것들은 미리 꺼내 주시면 안 뻬 상태로 국물 간을 맞춰서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솥만큼 만들게 된다고? 이게 약간 손이 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손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무슨 잔치찜만큼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내려갈 때마다 한 2, 3kg씩 쪄서 와요. 근데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은 본인이 생각한 거의 반만큼만 먼저 해보세요. 반. 나는 원래 이만큼 내가 했다고 치면 반만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이 보울 있죠, 볼을 생활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볼에 먼저 담아 놓으세요. 먼저 바로 냄비나 이런 걸 직행하지 마시고 담으셔서 내가 이만큼의 양을 할 거면 이거의 반만 먼저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야채든 뭐 재료든 반만 먼저 해보고, 양이 부족하면 이걸 추가해서 하면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백종원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 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때 닭갈비 레시피였는데 굉장히 유익했던 게, 이게 양을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양념장 이만큼 그리고 야채 이만큼 준비를 해서 먹고 싶은 내 양만큼 넣어서 익혀서 먹는 거, 그렇게 레시피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내가 많이 만들면 남기거나 이렇게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양념장과 그 재료를 추가해서 먹다 보니까 굉장히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사실 간단한 건데 요리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완성품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면 더 넣으면 되고 아니면은 많으면 빼면 되는 건데 그런 간단한 생각을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여러분도 만약에 뭔가 하실 때 일단 부족하게 한 다음에 부족하면 추가하고 만약에 많으면 좀 졸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요리 초보는 어렵다, 요리 초보들은 너무 어렵다, 아니 그렇게 하면 간단하죠 하시는데 만약에 뭐 본인들이 어려운 뭐 실패했던 요리라든지 아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해도 나는 안 되더라 이런 요리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 한번 보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저도 연구를 해볼게요. 간단하셨는데 본인들이 실패하셨던 요리나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요리 하셨던 요리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브라우니 10번 해봤는데 10번 실패했다고. 저는 이제 베이커리 쪽은 아니어서 전 한식파여서 베이커리는 저는 도전해본 적이 없어요. 시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베이커리 말고 한식이든 뭐 다른 요리 디저트는 제가 이제 베이커리 쪽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실패하셨던 요리들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뭐 고민해볼게요 나중에. 파스타류 괜찮죠? 파스타류 저 많이 해먹기 때문에 파스타류 좋죠. 계란찜 어렵다고요? 계란찜만큼 쉬운 게 없다니까. 계란찜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계란 혼자 드실 거면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3-4개 하시고 적게 드시는 분들은 1-2개 정도 섞어준 다음에 이제 도기체 보자기 그릇 있잖아요. 그릇에 섞어준 다음에 이제 소금 간 살짝 하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냄비 안에 넣고 도자기가 살짝 반에 반 정도만 잠길 정도로 물 채운 다음에 그대로 살짝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그 그릇 안에 있는 계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다 후추 좀 뿌리고 그러고 먹으면 되죠. 만약에 간이 슴슴하다 싶으면 맛소금 조금 더 드세요. 여기 이런 방법도 있네. 삼돌님이 컵라면 국물에 계란 넣어서 돌림 맛있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물 좀 넣어야지. 물 좀 넣어야지. 뭐든지 라면으로 통한다고. 그러니까 라면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라면으로 이용한 요리들이 많죠. 계란찜에 새우젓 넣으면 맛있다고. 맞아요. 새우젓 넣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새우젓이 집에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맛소금 웬만하면 사놓으시고 맛소금 하세요. 갈비찜이 어렵다고요? 갈비찜은 사실 손이 많이 가긴 하죠. 제대로 하려면 손이 많이 가고 약간 조금 뭐랄까 약간 좀 비전문적으로 하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갈비찜에 갈아 만든 배 넣어서 하시면 좀 달짝지근한 그 배 향이 또 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웬만한 요리에 간장 넣고 갈비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핏물 뺀 갈비에 간장이랑 그 설탕 좀 넣고 물엿 좀 넣고 이렇게 하면 웬만큼 맛이 비슷하게 나. 되게 웃겨. 원래 근데 정석 갈비찜에는 더 많은 뭐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다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갈아 만든 배 좀 넣고 하면은 원래 배를 갈아서 넣은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매운 갈비찜은 지금 말씀드렸던 레시피에다가 고춧가루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베이스는 갈비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운 것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집에 저는 웬만하면 집에 굵은 고춧가루랑 고운 고춧가루가 있거든요. 근데 고운 고춧가루는 청양고춧가루예요. 그리고 베트남 고춧가루도 고운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 섞어서 쓰거든요. 왜냐면 굵은 고춧가루만 쓰면 너무 꾸덕꾸덕해지고 그 입자가 너무 이제 좀 크기 때문에 살짝 애매해서 고운 고춧가루랑 같이 섞어서 쓰셔야 이게 매운맛도 나면서 빛깔도 이쁘고 이렇게 되거든요. 고추장을 넣어도 되긴 되죠. 고추장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고추장 자체가 고춧가루로 만든 그 페이스트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고추장을 넣으시면 조금 더 꾸덕꾸덕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전 떡볶이에도 고추장을 웬만하면 잘 안 넣는다는 점. 김치전이 바삭하게 안 된다. 김치전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평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운데 도너츠처럼 구멍을 뚫으시면 전반적으로 다 바삭바삭한 김치전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김치전에 사실은 기름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기름을 좀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바삭해지긴 해요. 그래서 근데 전이 그래서 살이 많이 찌긴 하죠. 파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아요. 기름으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바삭바삭 튀겨야 바삭한 김치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아무튼 그 가운데를 뚫어서 하니까 저도 전반적으로 다 바삭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 들었나? 안 들었지? 유 듣고 올게요. 네, 유 듣고 오겠습니다. 매드 섹시 쿨 찰랑거리는 머리 너는 매드 섹시 girl 부담된다면서 It's alright it's alright 오늘만은 It's alright 이제 내게 다가와 얼른 내 품으로 안겨줘 Baby 1, 2, 3 이제 시작할까요 사랑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Baby 3, 2, 1 끝내지는 말아요 Lady 오늘 함께 있어요 It's you 난 너만 있으면 돼 It's you 난 너만 있으면 돼 나를 쳐다보는 나를 향하는 눈빛 그래 난 너에게 빠졌어 하루 종일 네 생각 내게 기대 잠을 자는 네 모습 Pretty 너무 예뻐 너무 멋져서 Baby 1, 2, 3 이제 시작할까요 사랑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Baby 3, 2, 1 끝내지는 말아요 Lady 오늘 함께 있어요 It's you 난 너만 있으면 돼 It's you 난 너만 있으면 돼 쉽지만은
지금 바나들이 난리가 난 게 갑자기 이렇게 요리 세팅을 하니까 종현 쌤한테 말한다고 다 트레이너 쌤한테 말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게 그냥 코너예요 코너 여러분. 내가 먹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주제가 간단 다이어트 레시피 그거니까 여러분 그냥 코너입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닭가슴살이야. 미치겠네 진짜. 어쨌건 진짜 우리 바나들 정말 재밌습니다. 이거는 별건 아니고요. 정환윤dim님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몇 개의 요리를 섞어서 또 다른 새로운 요리를 탄생시키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편의점 음식 조합으로 간단한 다이어트 레시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안성맞춤인 걸로 준비해 봤습니다. 메뉴 이름은 컵누들 찜닭입니다. 일단은 물을 적당량 넣고 끓일게요 일단. 물을 적당량 넣고 끓일게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찢어서 넣어주래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다 보면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늘 그냥 닭가슴살만 먹으면 맛없잖아. 약간 늘 이런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면이 안 되지 않냐고? 면은 컵누들이에요. 그래서 안 그렇습니다. 닭가슴살을 찢어서 넣으래. 일단 이렇게 닭가슴살을 좀 찢어서 넣을게요. 이 요리는 제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트레이너 형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먹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요리는 이제 저희 직원분들께서 다 드시는 걸로. 근데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겠다. 이거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괜찮겠어. 이거 컵누들도 그렇고 닭가슴살에 컵누들에 이렇게 컵누들 스프 정말 그거랑 다진 마늘 스프 넣고 졸이래요.
이런 스프 남기는 게 아깝더라고요. 나는. 불을 좀 줄일게요. 살짝 줄이고 다진 마늘 좀 넣을게요. 다진 마늘을 좀 적당하다 요즘 그지? 정도. 그 정도 넣어야 돼 사실. 그래야 약간 한국 요리답죠.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 계림 닭도리탕 그 닭볶음탕에다가 위에다가 다진 마늘 이만큼 넣어서 먹는 진짜 맛있는데. 어찌됐건 졸여줄게요. 센 불로 해야겠구나. 아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 할 때 좋겠다. 이렇게 먹으면. 차라리 통닭을 사보시라고. 통닭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저것만 먹어야 다이어트인데 저기에 밥 비비면 끝난다고. 그치? 안 먹을 거면 운다고? 이거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왜 울었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미 저의 식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먹을 수 없는 시간대입니다. 일단 멋이 됐거든. 지금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먹더라도 좀 아까 낮에 먹었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시간도 늦었고 해서 저는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웬만하면 진짜 7시나 8시 이후로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눈이 풀릴 것 같긴 한데 저는 내가 근데 하면서 간을 좀 봐야 돼. 아니 더 쫄아요. 더 쫄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제 목표치까지 빼서 이런 컵방을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입대 전에 애들이랑 제 집에서 그 떡국 먹는 컨텐츠를 진행했었잖아요. 그 영상을 지금 보시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를 보시고 그 영상을 보시면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가 약간 이 사이즈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치가 그때의 제 입대 직전의 신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현재 목표치이기 때문에 네, 그때 모습 보시면 아마 이렇게 말랐을 거예요. 지금 신우데이 때보다도 더 빼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까지 또 뺄 수 있게 한번 그 비교해 보시면 그때 딱 보시면 확실히 마르긴 했을 거야. 그래서 네, 그때로 네, 가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은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 그때 진짜 몸이 완전 미쳤어. 그때 심지어 그 트레이너 형이랑도 막 그 사진도 많이 찍고, 왜냐면 서로 몸을 공유했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현재 몸 상태 찍어서 공유해주고 지금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때 몸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었는데 아쉬워. 영상도 있거든요. 영상 심지어 그때 거기서 진짜 좀 더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가는 바람에 영장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군대를 가는 바람에 아주 아쉬워. 그래서 그때 확실히 완성을 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나 종현이 형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더 좋은 몸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되게 적네. 요원이 무슨 코딱지만 해. 아무튼 이제 좀 쫄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딱 봐보세요. 요즘 여기 보시면 약간 물이 없는 느낌인데 물이 좀 없는 느낌인데 하면 물 넣으면 돼. 어려울 게 없어. 그 대신에 살짝씩만 살짝 넣고 졸이면 돼요. 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물 살짝 넣으면 돼. 탄다 할 때 살짝 넣으면 돼. 여러분 안 어렵죠? 여러분 배고프시죠? 빨리 지금 뭐 드세요. 오늘 빨리 드세요. 이거 살짝 넣고 넣으면서 하면 돼. 전혀 어려울 게 없어. 불 살짝 줄여줄게요. 먹고 싶으니까. 이게 근데 국물이야? 원래? 졸여서 먹는 거야? 국물이 뭐야? 국물이 원래 있는 건가 이게? 살짝 있는 거야? 국물 살짝 있는 거래요, 여러분. 간을 살짝 보면서 맛은 좋네.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뿌려주고 무슨 맛이냐면 이 매콤 찜닭 맛이래요. 그래서 매콤 찜닭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이거 좀 그렇게 해서 다 익긴 다 익었어 지금. 그래서 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 살짝 자작하게 해주고 살짝 자작하게. 이거를 그러면 여기다 담아야 되나? 여기 이 그릇에? 이 그릇에 담아야 돼? 오케이, 이 그릇에 담아볼게. 이제 불 끄고요. 담아줄게요. 살짝 이렇게 높게 쌓아주면 그거 같아.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이거 잠깐 치울게. 안 보이는구나 잘. 이거 또 샐러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데코를 좀 할게. 이렇게 데코를 살짝 해서 이게 맞는 거지? 괜찮네.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메인 소스 쫙 갑시다. 보여? 더 위로? 가까이? 오케이, 됐습니다. 맛만 살짝 볼게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 네, 됐어. 여기서 딱 피니쉬야. 나 솔직히 이거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아. 별로. 이거는. 근데 난 이미 오늘 먹을 거 다 먹었고. 그래서 이거는 또 직원분들 맛있게 드시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나도 해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 제가 딱 입대 직전 내 모습까지 뺄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때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또 신어라 우리 바나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많이 다 읽어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결정의 신 책을 또 펼쳐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와, 오늘 진짜 이거 완전 그거다.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난다. 야, 이거 완전 저한테 하는 말인데요?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난다. 요 문구가 떴네요. 이거 사실 뭐 부연스러울 필요 없이 지금 저같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힘든 일 있으신 분들 이 시련들은 언젠가 끝이 난다. 맞아요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있고 또 불행 끝에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고생하시면 그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저의 고난도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 제가 그 대신에 이 고난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 바나분들과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 우리 바나분들 저한테 힘을 많이 주세요. 저도 우리 바나분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도록 노력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오늘 좋은 문장이 나와서 아주 참 기분이 좋네요. 어찌됐건 제가 그 해시태그 바나드라 밥 잘 챙겨 먹자 바나드라 밥 챙겨 먹자 하는 해시태그를 늘 올리잖아요. 늘 찾아보곤 하거든요. 밥합챙. 근데 우리 바나분들께서 그 해시태그로 밥합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올려주시면 저도 되게 뿌듯하고 우리 바나들이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도 오히려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나분들께서 드시는 음식들이나 아니 음료수도 괜찮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밥합챙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도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 바나들이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잘 지내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바나들 잘 챙겨 먹고 다이어트 웬만하면 하시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우리 바나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바나분들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행복하자. 안녕.